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어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임원 자리 4곳 중 1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일본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결정에 상승폭이 제한된 하루였습니다. 증권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엔저 우려감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9%, 7.70포인트 상승한 1983.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엔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본원 통화를 연간 60에서 70조 원씩 늘리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오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54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336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1,82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71% 상승했고 기계와 음식료품, 종이 목재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의료정밀, 섬유유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전날 동반 하락했던 현대차 3인방이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가 전날 대비 1.81% 오른 22만 4,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기아차는 2.24%, 현대모비스는 0.36%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미국이 내년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시장은 유동성보다는 실적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내년 초 삼성전자 시작으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전망들을 하던가요? 네. 증시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으로 유동성 장세를 마무리하고 실적 중심의 펀더멘털 장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서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꾸준히 하향되고 있어 실제 추정치를 밑도는 성과가 나올 경우 연초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장 내달 초 예정된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연초 증시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작될 주요 기업들의 올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연초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는 상장사 121곳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의 합은 지난 9월 초 33조 원에서 10월 32조 원, 11월 31조 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를 불과 한 주 남겨둔 이달 19일 현재 30조 원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는 주요 기업들의 충당금 등 비용 처리가 활발한 시기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처럼 상상 초월의 어닝 쇼크가 증시 지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필 현대증권 연구원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회복의 확산 효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일부 경기 모멘텀도 개선되지 않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4분기 실적은 충당금과 재고 처리 반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추정치보다 덜 나오는 경향이 커 기업 실적이 내년 초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당장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주를 이룹니까?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의 중심에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1월 10조 5천억에서 최근 10조 3천억 원대로 떨어진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며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부품 부문의 부진을 반영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0조 4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내렸고 한국투자증권도 10조 5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실적이 예상치 수준만 되어도 다행이지만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증시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증시에서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투자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파업 중인 노조원의 업무 복귀율이 11%를 넘어서며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차 운행은 전날과 비슷한 83%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 열차 감축 운행으로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물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발급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들어 지난 18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2%를 돌파한 것은 2008년 8월 2.19% 이후 처음입니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만큼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집중된 업종은 기계, 증권, 운수창고, 음식료, 규모 등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임원 자리 4곳 중 한 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직 1398개 중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자리는 358개로 집계됐습니다. 서른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이 계속 남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재배 면적이 넓어진 데다 태풍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추 생산량은 153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었습니다. 무 생산량은 63만 9천 톤으로 작년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사과와 배도 풍작이었습니다. 사과는 49만 4천 톤으로 작년보다 25.1% 늘었고 배는 63.5% 급증한 28만 2천 톤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6명은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서브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575명 가운데 54.3%가 완만한 상승세, 4.2%가 급격한 상승세라고 답변해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58.5%에 달했습니다. 보합이라는 답변이 35.7%를 차지했고 완만한 하락세와 급격한 하락세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5.6%, 0.3%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고강도의 유동성 확보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산업부 양사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사록입니다. 네, 한진그룹에서 내놓은 이번 유동성 확보 방안, 자, 확보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왜 이런 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 마련하기로 한 금액은 대한항공이 3조 5천억 원, 한진해운이 약 2조 원으로 총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800%, 한진해운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무려 1080%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한진해운은 지속적으로 해운 시황이 안 좋았던 것이 타격을 줬고 대한항공도 기재를 리스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특성에 더해 최근 이어진 실적 부진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태였는데요. 최근 동향 상태를 방관해야만 했던 금융당국의 압박과 부채 비율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이번 자구책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대한항공은 한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오일 지분 매각을 통해 총 3조 5천억 원 중 2조 2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97%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진에너지는 S-오일의 지분 3,200만 주, 총 28.41%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지분은 이 중 3천만 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총 146대의 여객기 중 노후 항공기 13대를 팔아 2,500억 원의 자금을 만들고 율도 비축유 위지, 대한항공 교육원 등 부동산과 투자자산의 추가적인 매각을 통해 1조 400억 원의 가량을 더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진해운은 또 어떤 방안으로 돈을 마련하게 될까요? 네, 한진해운은 먼저 비주력 사업부 유동화를 통해 6천억 원, 비영업용 자산 매각을 통해 887억 원을 조달합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될 예정인 6,500억 원과 주요 거래처 채권 조달, 캠코 선박 매각 등 외부 자금 조달로 1,918억 원 등 총 1조 5,305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지케이트론 3,000억 원, 일반 대출 만기 연장 1,440억 원 등 총 4,440억 규모의 금융단 지원을 더해 총 1조 9,745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자금 지원이라든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6,500억 원이나 지원을 하게 되는 셈인데, 자 이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과 같은 한진그룹 계열사지만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별세한 뒤 대한항공은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은 삼남인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현 회장이 맡아왔습니다. 한진해운은 한진해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독립 경영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지만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결국은 모그룹인 한진그룹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1,500억 원을 한진해운 주식을 담보로 1차적으로 지원한 상태고 조만간 담보가치 내에서 추가로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예정된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4,000억 원 규모로 참여하게 되면 조양호 회장이 대주주가 되어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의 독립 경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미 어려운 한계 상황에까지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진그룹은 워낙 그 규모 면에서도 상위 그룹인데다가 한진행공, 한진해운이나 대한항공, 우리 산업의 어떤 물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니만큼 자, 이번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위기를 좀 성공적으로 잘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상급 노조 파견 전임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재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경쟁연합회는 오랫동안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법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우건설이 베트남에서 2,130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대우건설 최근 매출액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베트남 현지 계열사인 THT 개발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THT 신도시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빌라 550세대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을 인수한 삼성 에버랜드가 패션과 리조트 부문의 첫 공동 프로모션에 나섭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의류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리조트 입장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빈폴 렌 레이디스, 갤럭시 노가디스, 구호 르 베이지 등 총 20개 브랜드의 800개 주요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시장 전략 모델인 그랜드 i10이 현지 언론들이 뽑은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소형 해치백인 그랜드 i10은 넓은 내부 공간과 높은 연비 등을 적용, 인도시장 겨냥에 기획한 모델입니다.
지난 9월 출시된 이후 3개월 만에 3만 5천 대의 계약 실적을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